5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김제시 인사파문이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번져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전주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팔복동 철길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전북의 11개 시군에 저상버스가 전혀 없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석 달째 이어진 김제시 인사 파문이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시작되고 수사기관 수사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시는 지난달 공로연수를 거부하던 공무원들과 합의하면서 인사 파문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합의를 뒤엎고 국장급 공무원 2명을 김제시 자원봉사센터로 파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김제시 정기감사를 위해 나와 있는 감사 요원이 합의 내용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데에서 참 비참하고. 또 정기 인사에서 비선 실세로 꼽히던 인물들이 국장에 임명되면서 결국 예정된 각본대로 이뤄졌다는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당사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발끈하며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퇴진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해 1,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 명절 뒤 시작되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인사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수사기관이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내에서도 많은 동요가 있었고 또 이것을 또 바라보는 것들이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그런 여론들이. 석 달째 이어진 무리한 인사와 말바꾸기 행정이 김제시를 갈수록 깊은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철길 주변에 수십억 원을 들여 철길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 기차 문제처럼 풀어야 될 과제가 많아서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팔복동 제1산업단지의 철길입니다. 전주시는 이곳에 60억 원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고 양쪽 도로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변경합니다. 하천변과 철로 주위에는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공장에서 악취가 나오는 상황에서 쉼터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종장 폴대에서 나기도 하고요. 이게 하천에서 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분간 못해요. 또 하천을 전주 노송천처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하천의 수량도 부족하고 폭도 넓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차 문제도 있습니다. 군산 철길마을과 완주 비비정 예술열차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길을 활용해 사업에 제약이 적었지만 팔복동에는 하루에 최대 6차례씩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폐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 그 기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활용한 겁니다. 또 팔복동 철길 주변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카페, 레스토랑 같은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천만 정비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진 않고요.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따른 논란이 큰 만큼 사업성을 가다듬는 보완 작업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5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일부 교사들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계속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 김모 씨 사건이 터지고 4일 뒤
학교 측이 학생들을 강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 교사가 드러나도록 SNS에 글을 올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이게 확실하다는 것이 알도록 땡땡을 치고 그건 땡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쓰면 안 돼요. 학생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일부 교사들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에 서가지고 사진을 계속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진 찍는 걸 막 방해하면서 이거는 우리끼리 강당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냐. 사진 찍으면 어떡하냐. 학교 이미지를 생각하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는 교사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를 올리면 우리 학교 이미지를 너네는 생각 안 하냐고. 우리 학교만 이렇게 나빠지는데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학교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밖에서도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지난 4일부터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돼 현재까지 11,000여 명의 서명을 얻었습니다. 시민단체도 교육청에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전라북도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50대 교사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는 등 사건의 파장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비정규직 83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으로만 뽑았던 직종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 직종은 전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30개 직종에서 비정규직으로만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지만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11개 직종이 이번에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초등 돌봄 전담 인력과 방과후학교 보조 인력으로 480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밖에 도서 실무사, 유치원 돌봄 인력, 수영 강사 등도 전환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 인력도 직고용으로 전환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필요성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또 이제 교원 대체 직종, 또 교원직의 향후 어떤 확충과 어떤 상충 여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미전환을 권고한 강사와 기간제 교사 등 19개 직종 2,300여 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석 달간 교섭을 진행해온 비정규직 노조는 환영과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기존의 무기계약직에서 전환 제외되었던 초단시간 근무자들이 대거 이제 이번에 전환된 건 당연히 환영할 만하고요. 이제 교육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실제 전라북도 교육청이 강사 직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전히 똑같이 미전환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우 등 근무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가 아예 없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전북의 11개 시군에 저상버스가 전혀 없어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척수장애 1급인 정광주 씨는 김제에서 저상버스를 탄 적이 없습니다. 김제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어서 장애인 콜택시보다 이용요금이 훨씬 저렴한 저상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상버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화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저상버스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의 민원이 커지자 전라북도가 오는 2021년까지 시내버스의 32%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곳에만 저상버스가 보급돼 지역차별 논란이 일자 나머지 11개 시군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까지 전북에서 저상버스 79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버스회사가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1억 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시군과 버스업체가 운영비를 이유로 차량 구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32% 일반 시내버스의 32%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북 도의회는 시군의 저상버스 예산안 확보 계획을 이달 말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전라북도에 요구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5살 고준희 양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와 동거녀의 어머니에 대한 첫 재판이 전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친부 고 씨와 동거녀 어머니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거녀 이 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일부 다른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희 양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현 경영진에 대해 익산 웅포골프장 회원권 승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달 웅포회원통합회가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권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경영진과 전 경영진이 맺은 주식 매매 계약서에 회원권 승계 조항은 없으며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원 승계를 약속한 협약서 또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4인 가족의 설 제수용품 비용은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지난 1일과 2일 전주의 23곳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20만 원대로 가장 저렴하고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23만 원대, 백화점은 29만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연합은 과일의 경우 설 8일 이전에 구매하는 게 좋고 농축수산물의 이력제를 잘 살피는 한편 과대포장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군산공항에서 오전에 제주를 오가는 여객기가 운항됩니다. 전라북도와 이스타항공은 3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개월 동안 매일 오전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기를 추가로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공항의 제주 노선은 하루 왕복 4차례에서 6차례로 늘어나고 운항 시간도 일부 조정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서울 제주 오전 노선 대신 군산 제주 오전 노선을 운영하는 이스타항공에 올해 손실보전 지원금으로 5억 8,8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절정의 한파는 한풀 꺾였지만 무주와 진안 등 북부 내륙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남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하 9도, 무주와 진안은 영하 14도 안팎이 예상돼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예년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당분간은 큰 추위 없이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